이번 시간에는 폼으로 컨트롤들의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의 버튼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1, 2, 3, 4 해서 15번까지.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방법처럼 요 디자이너에서 요 버튼들을 쭉 카피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러한 규칙성을 이용해서 코드로 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버튼이 눌려지면 내가 만약에 5번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여기 5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출력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솔루션에 새로 프로젝트를 추가하는데 폼 앱으로 만들겠습니다. F005 컨트롤 어레이라고 쓰고요. 여태까지 만들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더 빠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자, 버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네 번째 버튼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조금 높이를 키워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블록으로 이렇게 잡아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얘는 이제 버튼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이제 버튼을 1, 2, 3, 4 순서대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속성창을 잠깐 가져와서 자, 버튼 1을 누르고 텍스트는 1, 버튼 2는 2, 버튼 3는 3, 자, 이렇게 조금 지루한 작업이죠.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16개의 버튼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를 버튼을 누르면 이게 몇 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블 클릭되면 여기에다가 메시지 박스 점 show 1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피해서 디자인 창은 먼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얘는 2번, 3번, 4번. 어때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뭔가 더 나이스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스한 방법을 찾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번까지 했는데 15개를 다 하겠습니다. 내가 잠깐 멈추고. 자, 그래서 16개의 버튼 각각에 대해서 코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16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이 됐고 1번, 10번, 15번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만들긴 만들었는데 뭔가 그렇게 나이스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번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6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요. F006 Control Array by Code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는 폼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고요. 바로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F7을 눌러서 코드 창을 띄웁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프로그램하면 좋을지. 버튼이 16개가 있으니까 이 16개는 버튼의 배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배열 btn은 new 버튼 16. 우리가 정수 배열 만드는 거 해봤었던 것처럼 버튼의 배열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의 배열 16개짜리 이름은 btn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btn0, btn1, btn15까지 우리가 각각의 버튼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 버튼이 있는 위치와 요 영역을 우리가 이 영역이 폼이잖아요. 폼이고 폼의 테두리를 제외한 요 안쪽 영역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사이즈를 클라이언트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버튼과 이 클라이언트 영역의 테두리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 그래서 마진은 10으로 주기로 하고요. 버튼의 width, btnw는 50이라고 하고 btn height는 30이라고 하고 버튼과 버튼 사이에는 2씩 떨어뜨리겠다고 버튼 사이의 간격 btn 스페이스에서 2씩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버튼을 배치를 할 텐데요. 생각을 해보면 버튼 이 클라이언트의 사이즈를 먼저 지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사이즈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스페이스, 그러니까 마진이 2개가 양쪽에 있죠. 마진이 2개가 양쪽에 있고 버튼의 width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사이에 버튼의 스페이스가 하나, 둘,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즈의 width와 클라이언트 사이즈의 height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크기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는 요 좌상 모퉁이를 위치로 잡거든요. 위치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마진 더하기 첫 번째 버튼은 마진 콤마 마진이 되겠죠. 위치가. 두 번째 버튼은 X좌표는 마진에 버튼 위스, 그 다음에 버튼 스페이스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높이는 Y좌표는 마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자,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클래스 안에, 자, 여기에 form1 클래스예요. form1 클래스 안에 필드로 버튼 배열 btn 16개짜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int margin은 10이라고 하고요. int btn width는 50이라고 하고요. int btn height는 3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t btn space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자, 필드들을 설정을 했고요. 필드들을 이제 처음에 form1이 initialize 될 때, 요 form1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initialize 컴포넌트는 디자인 요소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this라는 건 form1이라는 걸 의미해요. 지금 왜냐하면 form1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건 생성자 메소드죠. 생성자 메소드는 form1이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얘를 new size. 자, 여기를 갖다 대보면은요, 이 클라이언트 사이즈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사이즈에 커서를 갖다 대면 클라이언트 사이즈는 스패너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form 클래스의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속성인데 get 할 수도 있고 set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m의 속성 중에 클라이언트 사이즈는 사이즈 타입의 속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ew size 하고, 이 사이즈는 어떻게 만드냐면 width와 height로 만들어지는데, width는 2 곱하기 margin, 그 다음에 4 곱하기 btn width, 그 다음에 3 곱하기 btn space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width가 되고요. height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margin 플러스 4 곱하기 btn height 플러스 3 곱하기 btn space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즈가 결정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솔루션 탐색기도 좀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속성도 숨기고 화면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for 반복을 합니다. int i는 0부터 16까지 버튼에 대한 거를 코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btn i는 new 버튼. 자, 아까는 버튼의 배열이었잖아요. 배열 16개가 생긴 거고, 이 각각의 배열 안에는 버튼 객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버튼을 만들어서 그 객체를 버튼 i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btn i.
텍스트는 눈에 보이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글자는 0서부터 15까지로 합시다. i를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toString은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니까 결과값이 스트링이 되고요. 텍스트도 속성인데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toString으로 바꿔서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btn i.size라는 속성이 있는데도 사이즈는 new size인데 btn width와 btn height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제일 중요한 게 btn location이에요. btn i.location 로케이션은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잠깐 확대해서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로케이션은 뭡니까? 포인트 타입이에요. 속성인데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new 포인트, 자 여기 이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계산식이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야 돼요. margin 플러스 i 나머지 4 곱하기 btn width 플러스 i 나머지 4 곱하기 btn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x 좌표가 되는 거고요. y 좌표는 margin 더하기 i 나누기 4 곱하기 btn height 플러스 i 나누기 4 곱하기 btn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는 나머지를 썼죠. 나머지를 쓴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 여기서 이게 0, 1, 2, 3 이런데 4번째는 x좌표가 0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쓴 거고요. y 쪽을 생각하면 얘는 이제 y가 0이고 요거는 y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 네 개는 다 y좌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누기를 쓰는 거예요. 나누기를 쓰면 이 앞에 세 개는 제로가 되는 거고 요 뒤에 네 개는 1이 되는 거고 요 뒤에 네 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1만큼 곱하냐 2만큼 곱하냐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둬야 되고요. btn i.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 함수를 코딩으로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2번 써줍니다.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써주면 요 버튼이라는 컨트롤에 있는 클릭 이벤트의 이벤트 처리 함수가 form1 언더바 클릭이 되는 겁니다.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tn i.click은 form1 언더바 클릭이 됐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orm1이 클릭됐을 때는 메시지 박스 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사이즈 지정해주고 로케이션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됐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를 지정을 했어요. 자, 요거까지 한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controls.add 그 다음에 btn i 이렇게 써줍니다. 자, controls.add는 이 폼에다가 어떤 컨트롤들을 추가할 때 쓰는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controls.add btni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btni가 폼에 추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버튼이 폼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디자인까지는 다 된 셈이고 여기에서 폼1이 클릭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자, 이 이벤트 처리 함수는 샌더가 있고 이벤트 아그라는 게 있어요. 샌더라는 건 뭐예요? 그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내준 컨트롤이 샌더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컨트롤은 버튼들이잖아요. 그래서 버튼 타입으로 btn, 내가 bt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샌더야. 자, 이 샌더를 나는 버튼으로 받았어, 이런 뜻인데, 샌더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여기 보면 오브젝트로 돼 있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샌더는 타입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타입이 버튼이잖아요. 샌더는 오브젝트고 얘는 버튼이니까 서로 타입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타입을 맞춰줘야지 되는데, 맞춰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버튼으로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 샌더이다. 버튼은 샌더인데 얘를 as 버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버튼을 쓸 거야. 그런데 버튼은 타입이 버튼이고 얘는 샌더야. 그러니까 샌더를 난 버튼에 넣을 텐데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버튼으로 바꿔서 넣을 거야 라는 게 btn equal sender as 버튼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샌더를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써도 돼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버튼이, 지금 내가 클릭한 버튼이 요 메소드로 보내진 거죠. 그게 이제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 박스에 보내줄 때 뭐를 쓰면 되냐면 btn.text, 아까 btn에다가 텍스트를 다 넣었잖아요. i 값을 0서부터 15까지 넣었으니까 여기다 btn.text 하면은 만약에 5번 버튼을 눌렀다면 5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원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내가 디자인 할 필요도 없었어요. 디자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소스 코드 열어서 소스 코드 디자인 창에서 소스 코드 열 때는 F7을 친다 그랬어요. F7을 쳐서 소스 코드를 열어서 거기에서 내가 요거를 선언해 놓고, 그렇죠?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요 폼1의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클라이언트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16개의 버튼을 만들어서 컨트롤에 집어넣었어요. 이 16개 만들 때 버튼 하나 만들고 텍스트 속성, 사이즈 속성, 로케이션 속성까지 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처리까지 한 다음에 이 클릭 이벤트에서는 저 16개 중에서 어떤 버튼이 이 16개 버튼이 모두 다 이 form1 언더바 클릭 함수를 우리한테 보내준단 말이죠. 얘를 처리할 때 몇 번 버튼인지 알아야 되니까 샌더라는 게 그 이벤트를 만들어준 컨트롤이니까 샌더를 버튼으로 바꿔서 가져오고 그 버튼의 텍스트 속성을 아까 바꿔놨잖아요. 0서부터 15번까지 그거를 쓰면 그 버튼의 번호와 함께 몇 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써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내가 디자인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이라서 굉장히 편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꼭 디자이너에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배치시켜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직접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훨씬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버튼이 16개니까 그나마 만만한데 뭐 버튼이 360개쯤 있다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규칙적으로 규칙성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 위치를 다 지정을 했고 사이즈 클라이언트 사이즈 지정했으니까
이게 딱 나왔고요. 1번 누르면 1번, 10번 누르면 10번, 14번 누르면 14번 이렇게 버튼이 클릭되었다라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디자인을 직접 다 해서 하는 것이 쉬운 경우에는 편한데 여러 개를 반복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직접 버튼을 만들어서 컨트롤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버튼을 만들어서 컨트롤에 집어넣어 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짤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이렇게 이제 마진 그 다음에 버튼의 width, height, space 이거를 다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이 값을 좀 바꾸는 대로 다른 코드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이렇게 할까요? 마진을 20으로 더 크게 하고 버튼의 크기도 키우고 스페이스도 좀 키운 다음에 얘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나머지 코드는 손 하나도 안 대도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아까보다 큰 버튼 크게 바뀌었죠. 그렇죠? 크게 바뀐 똑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상수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수들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 변수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는 건들지 않더라도 이거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인스턴트이긴 한데 얘는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상수로 사용할 거야. 이럴 때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const라고 써주면 이 프로그램은 이 값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바뀌지 않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btn 스페이스 플러스 이퀄 5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서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 btns를 바꾸라는 뜻인데 btns는 콘스탄트로 지정을 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수를 지정해서 쓰고 싶으면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덤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